해설하다가 큰 설사를 쌓아가지고 비유법이 아니라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저도 모르게 귀찮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애들이 1페이지부터 틀렸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편한 것 찾더라. 왜냐면 저번 주 토요일에 내가 피곤했거든.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요. 좀 그러니까 집중하실 때 집중하시고 체력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을 다 잘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빡세게 안 하는 이유인데 사실 요즘은 다 빡세게 하질 않는데 나는 구분을 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옛날 선생님들은 진짜 개빡셌어요. 야자 시간에 자면 일단 맞아야 되고 일단 말을 안 해. 일단 맞아야 돼. 우리 때는 그냥 거의 요즘 개 돼지도 안 때리거든. 근데 우리 때는 거의 개 돼지만 또 못했어. 그래서 일단 때려. 말이 필요 없어. 근데 웃긴 건 일단 말로 하는 것보다 때리는 게 훨씬 빨라. 그래 더 때렸을 것 같아. 어쨌든 그때는 자면 때리고 공부 안 하면 때리고 과제 안 하면 때리고 영어 단어 30개 외워라 해가지고 10개 틀렸으면 10대 때리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선생님들이 뭔가 그냥 약간 엮이기 싫은 것 같아. 강사분들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모든 어른들이 엮이기 싫은 것 같아요. 또는 꼰대 짓을 또 누군가는 너무 간섭답게 해. 무슨 얘기냐? 저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 나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무대 위에 서면서 여러분한테 마이크 잡고 수업하는 직업에 대해서 20년 넘게 가져오면서 좀 요즘 저는 좀 덜 창피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고. 여러분 상황은 내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잔소리 드리면 운동하셔야 되고 8시간 채워 자셔야 되고 식사 잘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한 모든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 돼. 모든 순간순간을. 왜냐면 여러분은 프로고 3년 안에 끝내셔야 되니까.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흘러다니듯이 인생을 냅둬버리시면 평생 그게 여러분의 천성이 돼. 그럼 천성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천성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제 천성을 저는 진짜 10년 넘게 고쳤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고치고 보니까 내 본 모습이 딱 보이면서 이제 내 본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은 제 스스로 제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 느낌,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존나 망했어. 내가 좀 헤어스타일 망한 이유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머리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내가 사실 좀 약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캐릭터고 내 아이덴티티고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지금 이 시기 이 순간이 여러분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줘요. 아주 지대하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 좀 원판이 문제인데요. 뭐 성형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성형도 이제 베이노 원장님이 계세요. 저기 강남 성형외과에.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또 화장이 되게 발달돼 있어. 화장만 좀 잘하면 정말 사람이 확 빨라 보이기 때문에 없던 코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고 세상이니 좀 내려놓지 말고 힘있게 좀 가보시자. 잔소리 그만할게. 자, 이 독서 이론을 슬슬 어렵게 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고 소재도 중요해서야. 얘들아 목적이니까 이펙트 결과를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를 보죠. 근데 뭐가 있니? 사진, 그림, 등인데 등은 같을 등자야. 등호의 등자야. 즉 이것 말고도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C2는 시각자료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문자 위에 그림 사진보다는 시각자료 한번 치셔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할게. 이 시각자료를 제가 맨날 그래프 그림 이해하자라고 되게 강조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문자고 시각자료야. 문자고 시각자료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표 처리해라, 그림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 시각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자료는 문자 외에 또 학습 단서가 된대. 자, 그러니까 봐봐. 시각자료의 역할이죠. 역할 1. 학습의 단서야.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자, C1으로만 된 걸 읽을 때는 뭐라고? 문자 정보만을 처리한단다. 100%고 써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 C2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C1 플러스 C2가 된단다. 그럼 뭐해? 상호보완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또 좋아진다는 거죠. 또한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니?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돼서 기억에도 도움이 된대. 자, 그러면 역할이 3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는 뭐야? 학습 단서고요. 두 번째는 뭐야? 상호 보완적 단서고요. 세 번째는 뭐야? 이미지 정보가 단서에 대해 기억의 단서가 된다는 거야.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실전에서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지금 풀고 계시니까 하고 넘어가 버렸지만 고3은요 여러분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수시를 씁니다.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최저를 뭐를 맞출지를 결정한다고. 안 떨렸겠어? 그래서 1페이지부터 똥을 쌌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여러분이 지린 설사를 제가 같이 치워드리고 있는 거야. 2번 선지 볼게요. 2번 단락 볼게. 시각자료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자 벌써 한 문제 만들어졌죠.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니까. 이게 몇 번 정답이야? 이게 바로 4번 정답이야.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니 아니면 내용과 관련된 목적이니. 내용과 관련된 목적이죠. 이것을 근거로 몇 가지로 분류했어? 4가지로 분류했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바로 보이셨을 거고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니까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3번도 물어본 건데 3번을요 자칫 실전에서 어버버 해버리면 진짜 아작났다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그랬을까요? 니네가 실전 가보면 알아. 그래서 수능날 대가리 터지고 재수 때 제대로 듣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니 여러분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수를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2 시절을 보내십시오. 자, 그럼 봐봐.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 자, 써놓고 보니까 화작 선택자들은 저한테 이미 잔소리를 한번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17학년도 즉 8년 전 시험에 1페이지 문제를 재해석했어요. 거기에 타이포그라피의 기능을 2가지로 분류했어. 첫 번째는 언어적 기능, 두 번째는 조형적 기능이야. 그러니까 장식적 시각 자료는 조형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전부 다 언어적 기능에 해당하는 건데 이 3가지도 쭉 읽어보시면 되게 헷갈리게 내놨어요. 근데 저는 재처리를 끝내고 나니까 보였어.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가 그런 거야. 내가 실력이 없겠어. 그래서 제가 한 번 똥을 싸고 수업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건 좀 큰일이다. 이거 꼭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재촬영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거고 그게 뭐냐? 봐. 1번 예시적 시각자료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거야. 보충은 뭔데? 보완한대. 보완한다는 게 뭔데? 자, 글의 내용을 시각해서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야. 그럼 앞쪽의 내용은 반복이잖아. 그러면 있는 정보 플러스 보완 뭘 보완한다는 거지?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건 없는 정보를 추구하겠다는 거야. 3번째 보충적은 주제와는 관련이 있는데 뭐라고? 보충한대. 보충한다는 말은 여기서 뭐야? 없는 정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 생각을 내가 처리를 해보면 있는 정보를 제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예시적 정보는요 있는 것만 다룹니다. 설명적 정보는요 있는 정보에다가 플러스 없는 정보 녹색으로 해볼게요. 없는 정보도 다룹니다. 보충적 시각자료 당연히 없는 정보도 다루고요. 그런데 뭐와 관련이 있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샵 4번은 뭐야? 아예 상관이 없는 애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 처리를 할게요. 잠깐 저 따라오세요. 자, 이걸 표 처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시각자료를 분류하셨어.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자, 1번 예시, 2번 설명, 3번 보충, 4번 장식. 자,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장식은요 주제와 아예 상관이 없어. 자, 이걸 내가 자꾸 왜 얘기하냐, 이게 법지문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주제 바깥에 있는 정보들이야. 자, 보충적 설명 자료는 주제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라고요? 없는 정보야. 설명적 이거는 뭐라고? 있는 정보 합집합 없는 정보예요. 얘는 있는 정보만 다룹니다. 자, 이것도 경우의 수 논리 기호죠. 있냐 없냐, 주제와 관련이 있냐 없냐, 그 요건들 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지문에 원리가 나왔으니까 이 원리를 문제에다가 3번에다가 적용하라고 한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최대한 빨리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왜냐면요 이거 분명히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이거는 무조건 화작 패스트트랙 보셔야 되고, 엄매고 뭐고 간에 이거 그냥 화작 문제 재해석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제 3번에다 적용을 해볼 건데, 3번 문제 맨 처음 나오는 건 뭐냐면 갑자기 비행기가 나와요. 고대 그리스의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주제와 장식이야. 내용일을 봤거든? 내용일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 지문에 있는 정보도 있지만 없는 정보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림 1은 설명이야.
그림 2는 좀 이따 보겠지만 있는 정보만 다뤄. 2번이야 얘는. 1번이야. 마지막 보충은 뭐냐? 갑자기 뭐 그리스 문자 얘기를 해. 글에 없는 정보인데 주제와 관련이 되죠. 얘가 그림 3번이야. 이 표를 그대로 3번 위에다 그리시면 답이 바로 보여요. 시작. 20초, 30초 드립니다. 자, 3번의 비행기 그림은 뭐였다고? 샤포 장식이에요. 그 다음 봐봐. 현관에 쳐볼게요.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 세로 겹치고 서로 이어붙여 종이를 만들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피루스 줄기를 어떻게 했어? 잘랐어요. 맞지? 그럼 그림 이름 뭐야? 있는 정보만 들어온 거야. 그런데 주황색으로 볼게. 가로 세로로 겹치고 종이를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 그것들을 가로 세로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 얘도 지금 있는 정보만 들어온 거야. 그런데 녹색으로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건 글이 없죠. 아하, 없는 정보가 들어와 있구나. 그림 1은 있는 정보 플러스 없는 정보니까 있는 정보 플러스 없는 정보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얘는 샵2 설명이야. 반면에 있는 정보만 들었다. 샵1 예시야. 마지막 이집트 상형 문자는 아예 없는 정보인데 얘는 뭐랑 관련이 되냐? 아, 주제네. 주제랑 관련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샵3 보충이죠. 자, 되셨으면 이제 1번 선지부터 볼 건데 비행기 그림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라 샵4라니까 장식이야. 그림 1은 그렇죠? 샵2 설명이니까 있고 없고 플러스지. 그래서 내용 있는 정보 플러스 보완해 주니까 없는 정보도 있다. 깔끔하고 정답 2번 되시겠죠? 자, 3번 선지 볼게. 그림 2는 그래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있는 정보만 보여주잖아. 그러면 샵1 예시죠. 3번 글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없는 정보 다루는 거는 그림 1과 3이었죠. 깔끔하게 2번 보이시죠? 이 느낌의 애들아. 그러니까 이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이야 쉽게 풀었다니까. 왜? 이거 틀린다고 대학 못 가지 않잖아. 야, 이거 틀린다고. 자, 고3들은 어떤 느낌이냐? 거의 도박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날 한 방으로 대학을 가냐 못 가냐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고3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안 겪어보면 몰라. 그런데 이거를 한지원 딱 떼서 풀잖아. 아무 생각이 없어. 왜? 솔직히 잔다고 누가 뭐라고 하니? 적당히 한 번으로 찍는다고 뭐라고 하니? 그 얘기야. 압박감이 달라. 그러니까 압박감이 뒤질 때 이 문제를 보면 헷갈려. 그런데 편하게 보면 편하게 넘어가서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각심을 좀 심어놓고 정리해 놓으셔야 나중에 일어날 사고 대처가 미리 되는 거고.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3단락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첫 번째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지. 정보 간의 관계를 봐라. 두 번째 뭐라고? 강조 주제를 봐라. 세 번째는 뭐라고? 적절성이나 효과적인지 판단을 하고, 다섯 번째 종합 의미 구성을 하되, 여섯 번째 유의할 점이고, 일곱 번째 권유할 점인데, 자, 그럼 이 내용들 가지고 나머지 선지들의 활용을 했지만 역시 정답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게 4번 선지가 보이셨을 거고요. 그게 1번에 4번, 3번의 문제로 연결되는 게 보이셨을 거고, 이제 니은 2번 선지 볼게. 2번 문제 볼게. 그림에는 글의 내용과 시각자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1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C1 플러스 C2 해서 종합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바로 2번 선지랑 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 2번 선지는 사실 같은 선지를 말을 바꿔 쓴 것뿐이야. 자, 3번 선지.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 이해가 쉬웠다면 그림이. 그러면 역할 몇 번이야? 역할 2번이죠? 1번이야? 2번이냐? 역할 2번. 사고문 보완적이다. 도움이 된다. 잠시만요. 역할 1번 또는 2번이겠네. 자, 계속해서 볼게. 그래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자료 관련성을 따지고 적절성이다. 이건 3단락에 나와 있는 2번, 3단락에 나와 있는 1번, 3번이고, 마지막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보세요. 이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 자, 봐라 얘들아. 경우의 수가 4가지 얘들아. 자, 고기들 같이 보시면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어떻게 되냐. 잘 봐. 우리가 정보 처리할 때 둘 다 활용해서 정보 처리할 수 있죠. 문자로만 정보 처리할 수 있죠. 이미지로만 정보 처리할 수 있죠. 정보 처리를 둘 다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봐. 여러분 고개 들어볼까요? 지금 이 글은 4가지 중에 어떤 정보 처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하고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자로만 처리하거나 이미지까지 같이 처리하거나야.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얘는 5번 선지는 이 둘 중에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즉, 이 경우를 해야 기억할 수 있다고 한 거야. 아니야. 기억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가 좀 더 잘 된다고 할 뿐이야. 이해됐어? 즉, 논리적 그림인 논리적 가능색의 논리적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분류한 거고. 자, 정답이 이제 5번인데. 자, 여기서 제가 안 끊고 흐름이 지금 괜찮아서 바로 뒷페이지 한번 풀어보실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여기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 얘들아. 답을 내는 건 당연히 중요해. 낼 거야. 답만 내는 거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제가 하는 거 보셨을 건데, 자, 필기가 끝나셨으면 뒷페이지에 5번 문제 3번 선지를 보면 나는 이게 이제 EBS 해설이 진짜 좀 약간 왜 빡쳤냐면 EBS 해설은 그렇게 해설 내시면 안 돼요. 모든 학생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고 평가원은 신이니까 그 다음 EBS잖아. 그러니까 EBS 해설의 한계를 알겠어.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 교정이 가능한 형태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한 번 올라오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오해설 쉽게 얘기하면. 왜 오해설이냐? 여러분 3번에서 봐봐. 자유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야. 그럼 봐. 영업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잘 봐, 얘들아. 둘 다 맞든지 둘 다 없든지 영업의 자유는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없든지 영업의 자유가 없는데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뭐야? 왜 이렇게 절져? 자, 영업의 자유 없고 표현의 자유 있든지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겠냐고. 지문이. 자, 선지는 당연히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선지는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지는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이거라고 한 거야. 이해됐니? 지문 내용이 네 가지 경우에 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야 정확성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얼렁뚱땅 내용 일치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